지금부터 조선 후기의 서민 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 문화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먼저 농업과 상업의 발달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서민들이 문화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서민 문화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도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보고도 듣지도 못한 장소를 그린 산수화나 선비를 그린 그림이나 사군자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산수화는 아까 말한 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그림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꿈에서 나온 그림을 그리거나 그러는 그림이었습니다. 산수화 중 대표적인 것이 목류도원도인데요. 목류도원도는 세종 때 세종이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비를 그린 그림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고사관수도입니다. 그리고 사군자 그림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 네 가지의 식물을 뜻하는데 이 네 가지의 식물이 군자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서 선비들이 많이 그리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풍속화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풍속화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그런 그림입니다. 왜 풍속화가 유행했을까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면 좋아하는 것처럼 예전 사람들도 자신의 생활 모습을 그리면 좋아했습니다. 풍속화를 그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홍도입니다.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는 정말 백성들의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서 정조 때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살피는 백성 생활 보고서로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씨름도입니다. 김홍도 말고도 해원 신용복도 풍속화를 잘 그렸는데요. 해원 신용복과 김홍도는 둘 다 풍속화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신용복은 주로 여인의 모습을 많이 그렸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미인도입니다. 미인도는 당시의 권위적 그림에서 벗어나서 예술성이 높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용복은 여인의 눈으로 바라본 양반 사회를 풍자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풍속화도 유행했지만 민화도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민화 중에 대표적인 것이 까치호랑이, 책가도, 문자도입니다. 민화는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집안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식 교육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자식을 서당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당에 수도 들고 책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책 중에 제일 유행하던 책이 홍길동전, 신청전, 춘향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책을 읽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전기수가 있었습니다. 전기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도 유행을 했었는데요. 판소리에는 소리꾼, 고수, 구경꾼들로 이루어져 있죠. 소리꾼은 고수의 북단단에 맞춰서 노래를 했고 구경꾼들은 구경을 하면서 얼씨구 좋다 이런 초임새를 넣었습니다. 지금 판소리는 춘향가, 심청가, 그리고 적벽가, 수궁가, 그리고 홍보가 이렇게 5마당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판소리 말고도 탈놀이도 유행을 했는데요. 탈놀이는 상업이 발달하면서 장터나 시장에서 주로 공연되었던 서민 문화입니다. 탈놀이에는 화해, 변신구 탈놀이, 그리고 송파, 선대놀이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서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조선 후기의 공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공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조선 초기에는 어떤 그릇이 유명했을까요? 조선 초기에는
분청사기라는 그릇이 유행을 했는데요. 분청사기는 그릇에 하얀 흙을 발라서 구워낸 것 같이 생긴 그런 그릇입니다. 그리고 조선 중기에는 하얀 백자가 유명을 했는데요. 하얀 백자는 이황, 이이 같은 검소함을 중시하는 선비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청화백자가 유명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백자에 푸른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때 유명했던 그런 그릇들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서민들은 옹기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옹기는 주로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옹기에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서 공기가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생활용품입니다. 그리고 목공예품으로는 책상, 옥장, 장롱 같은 생활용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부터 해왔던 나전칠기는 고려시대에도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목공예품 중에서 식탁 같은 것을 보면 되게 정말 작은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식탁이 넓은데 왜 조선 때 식탁은 작았을까요? 왜냐하면 조선 때는 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인 1상을 썼기 때문에 식탁도 작았죠. 그리고 조선 때는 사람들이 버려지는 천조각들을 모아서 조각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조각보를 보면 조선 사람들의 전략정신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서민문화의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